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 박사님. 지금 차카롱에서 양 박사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원래 또 개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상모터스 채널도 있고 네, 차카롱은 이제 인천 중고차 조합, 그렇죠. 네,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 뭐 개인적인 뭐 내용보다도 그냥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이나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정보 지식 그렇죠. 등 뭐 이것저것 자동차 그냥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전에 잠시 출연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딜러이다 보니까 예.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이 중고차 시장을 잘못된 시각으로 특히나 저희 인부천 지역이 악명이 높았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렇죠. 지금은 조합 측에서도 그리고 각 상사 대표님들 또 그 이하 이제 저희 이제 딜러분들도 많이 이제 정화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짜 인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솔직히 우리 뭐 일반인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양 박사님 뵙고 저희 이제 같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할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신용이라든지 이제 본인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또 조회하다 보면 맞아요.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업 방식이 지인 영업과 아니면 구매하셨던 분들 아니면 또 네이버 지식인 영업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이제 원래 뭐 픽업 트럭으로 좀 시작을 네. 하셨다가 뭐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네. 네. 저도 뭐 구독자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채널 이름을 정할 때도 네. 저는 비싼 차를 좀 파는 편이에요. 시세보다 네. 100이든 200 비싼 차를 파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딜러 입장에서는 동급의 차량이 있으면은 싸게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 그럼요.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니면 또 비싸게 파는 차량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파는 또 저희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올려놔도 팔리니까. 그렇죠.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차에 대해서 저희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라는 채널 이름을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와닿아요. 저희 채널명이 입장에서, 네, 네. 와닿아요. 네, 저희 고객님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네이버에서는 저신용 할부를 전문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서 할부 구입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보다도 어쨌든 선배님이시고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양 박사님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질문을 드리고 양 박사님도 저한테도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예.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뭐 일단은 뭐 현금 구입, 할부 구입, 카드 구입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성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단 그 대표님도 차량 판매 뭐 매입도 많이 하시고 판매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매 비율이 할부가 제일 많잖아요. 그건 또 딜러들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 네,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매매 상사에 판매되는 거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현금 구입이 제일 많고 그쵸. 그다음이 할부, 그다음이 카드로 보면 되고 카드는 사실 극소수고 사실 할부가 그래도 한 3대 중에 한 대 정도는 할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같은 경우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비싼 차를 많이 파시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비싼 차를.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인 거는 네.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럼 할부도 안 될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들부터 이제 전부 다 보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땐 그렇고 좀 근데 비싼 저는 차에서 솔직히 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가 차량 판매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지인은 사실 저가 판매하기 너무 좀 네, 불안해. 심장이 두근 거예요 정말. 네. 이게 정말 좋아서 드렸는데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저는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싸고 좋은 차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의 차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경차 500만 원이면 추천드려요. 근데 그 소형차도 그렇고 준중형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저는 못 팔겠다 그러거든요. 차는 있는데 못 판다고 하는 거네요. 네. 이유는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가격대가 떨어졌다 보니까 이 뭐 성능 점검상에 뭐 사고도 없고 그래도 파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바엔 안 판다. 아,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싸리 뭐 준중형 정도 보시면은 저는 700 이상을 보라 그러고 대형 승용차를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또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5 시리즈나 이클로 보면은
저는 지금 뭐 BM 같은 경우는 F바디를 봤을 때 1,500 정도에서 이제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1,500만 원짜리 차 사지 말라 그래요. 아싸리 2,000 이상 주고 F바디여도 조금 연식 짧고 이런 차를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금 비중보다는 할부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할부를 그냥 무조건 할부가 되시는 분들도 많지 있죠. 않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할부를 조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사무실 자체가 이제 제휴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냥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뭐 난 연체도 없고 뭐 신용불량자도 아니기 때문에 할부가 무조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러 오셨다가 뭐 안 되는 분들이 안 되는 있어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도 경험상으로 보면은 신용 등급이나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신용 무거래자야. 네. 나이도 있는데 신용 무거래자야. 네. 신용카드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할부사나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거죠. 그렇죠. 신용 거래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가장 되니까. 그나마 중요한 게 신용카드인데 네. 정말로 이제 여유적이신 분이나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 신용에 쓰시더라고요. 문제가 없는데도 안 만들어 그냥. 네, 안 만들어요. 문제 생길까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그래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보통 저희 기준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시더라도 3개월 이상 쓰셔야지 신용거래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신용카드 있는데요 이러면은 딱 저희가 이제 상담사 직원분이랑 통화를 해서 조회를 해드리면 이제 만든 지 며칠 네. 그 3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신용도는 너무 좋아도 안 돼.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할부사들이 솔직히 1금융권부터 4금융권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1금융권이 금리가 낮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조건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적게 나오고. 네.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는 시세보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한 마이카 협력 딜러로 등록이 돼 있는데 해드리고는 싶어도 판매가에 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80%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기준이라던가 네. 차량 이제 네. 그 시세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직장 뭐 4대 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각종 첨부 서류들도 너무 많고. 그냥 은행은 금리가 싼 대신 그냥 은행은 금리가 싼 대신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고 많이 까다로운 거. 그리고 그렇죠. 우리 이제 중고차에 협력되어 있는 제휴되어 있는 이제 캐피탈사들은 그래도 좀 굉장히 편하죠. 좀 자동차 유하게 예, 해주죠. 예. 네. 자동차 시세라든지 뭐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할부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기도 하지만 진짜 근데 어느 딜러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이 차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똑같은 차인데 여기는 2천만 원이고 여기는 2,100만 원인데 뭐 할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계산은 할부 이자까지 또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놓치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맞죠. 예. 솔직히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영업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표현으로는 녹여드리는데 예. 저는 솔직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저한테 이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1%면은 2천만 원 1%면 저희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차라리 저 10만 원만 더 달라 그러거든요. 예. 이게 손님한테 고객한테 차라리. 훨씬 득이니까. 제가 20만 원 솔직히 수수료 받을 바에는 예. 예. 제 수수료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더 주시면은 그분은 그 이자 면에서 3, 40 정도를 세이브를 하시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 그냥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그럼 10만 원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고객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더 주세요. 한 열에 8분 정도? 다 지인 고객이시니까. 지인분들도 많고 진짜 구입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편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1%가 엄청 큰 차이라는 거를. 그쵸, 맞아요. 예. 잘 모르세요. 정말로 이게 이 금리가 이게 뭐 만약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1%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싼 차를 많이 파시다 보니까 고가 차를 그러니까 저는 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판매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이 할부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 없으시고 심지어는 저희 뭐 1금융이든 4금융권까지 할부를 하면 저희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복리이자거든요. 네, 근데
뭐 10%면은 2천만 원에 200만 원만 이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나오시거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고구마 먹다가 목매인 것처럼 콱 막혀버려요 진짜. 갑자기 왜 이자가 몇백이 이렇게 붙어요 이러는데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할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느 딜러를 만나고 금리 비교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리 비교를 해드리고 할부가 한 군데 뭐 알아봤는데 할부가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딜러와 제휴점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네. 할부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조회하시는 분. 맞아요. 과다조회. 저희 프로도 확정돼가지고 조회도 못하고. 그런 분 또는 우리가 진행을 다 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하시고 다른 어렵게 데서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 가서 조회가지고 꽝 나는 경우. 네. 그죠?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 진짜 많아요. 저는 그 네이버에 저신용 할부 하면은 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 주시면은 솔직히 안 되는 걸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는 드리는데 이미 여러 딜러들을 통해서 과다조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심지어 제가 이제 신용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은 무조건 될 건데 하실 수 있었던 분인데 못하게 된 경우, 특히나 여유자금 때문에 또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연락을 주시면은 여유자금 일정 금액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도 뭐 카뱅이나 캐뱅 뭐 이런 데서 일괄 조회가 되잖아요. 네. 금융사 네. 뭐 2, 30개 한 번에 조회돼 버리면은 이거 자체로 과다조회가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죠 저희 입장에서. 모르시니까. 네, 근데 고객님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그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1개월 내에는 대출 상담이라던가 카드 개설 상담 이런 건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카드 상담을 해도 일단은 개설을 위해서도 신용 조회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뭐 이제 인터넷 그 어플에서 한 번에 조회를 몇십 군데를 해버리니까 일단은 거기서 이제 대출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대출이 안 되면 과다조회가 벌렸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고차를 진짜 할부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차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한 달 내에는 신용 관련해서는 절대 조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어서 난 마음대로 썼어. 그냥 현금 서비스도 내가 밀리는 게 없어. 현금 서비스도 써서 가끔 현금 써가지고 바로 갚고 연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좋아요. 그쵸? 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카드를 잘 썼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금 서비스 자체가 금융사에서는 이 사람은 현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 좀 위험하다. 네. 잘 바로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위험 지수가 높아지죠. 그렇죠. 카드론 대출도 마찬가지고 뭐 저축은행 대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할부가 될 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기대출이 아무리 많고 심지어 DSLR 초과이신 분도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신용 상태가 점수를 떠나가지고 그 신용 관리 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신용 관리를 못하신 분들 보면은 기대출은 많진 않아요. 뭐 한 2천 뭐 이런데 대출 받은 금융사가 너무 많아.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못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요. 현금 서비스 뭐 몇만 원. 네. 이게 제일 그 골치 아픈 케이스. 근데도 차는 필요하시고 여유자금도 필요하시고 해주세요. 안 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요? 일단 애초에 그 개인 신용관리라는 거 솔직히 저희가 1대1로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사랑 그 개인 신용 관리하는 거는 저는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차 구입을 떠나서라도.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금 구입하셔야 되는데도 당장 현금 부족하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차 1,000만 원짜리 사면은 1,000만 원만 들고 와서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무지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진짜 차량 구입에 관해서는 현금 구입이 가장 좋지만 할부 구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판매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네. 가장 고객님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현금 구입. 무조건 현금이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할부죠. 어쨌든 할부. 할부인데 뭐 4대 보험, 뭐 재직 증명되고 하면은 그 전액 할부는 아니더라도 뭐 신한 마이카 이렇게 1금융권 아니면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럼 세 번째가 카드는 아니죠. 카드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카드는 아예 추천 안 하시고. 아싸리 첫 번째는 현금, 두 번째는 뭐 신용대출이나 1금융권 그 할부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거래하는 캐피탈, 제휴점들, 제휴점들. 현땡, 뭐 K땡, 우땡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가장 낫고 여기서도 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 등급 제휴사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해서 이렇게 있고 또 거기는 이제 단점은 금리는 비쌀 많이 수밖에 올라가죠. 없고, 네, 리스크가 있는 고객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지고 그 다음에도 이쪽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대부업에 가까운 또 할부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리땡 어디땡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금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시작이 두 자리 그렇죠. 금리겠네요. 근데 뭐 그건 이제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죠.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신용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14에서 15% 금리가 딱 나오면은 저도 한번 주저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금리 굉장히 비쌉니다. 네. 제가 수수료가 뭐 여기서 0.5%든 1%든 쉽게 말해서 없애드려도 금리가 높으니까 아싸리 지금 당장 차가 급하시지 않으면은 신용 관리를 좀 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도 권유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입하세요. 근데 차가 급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가 근데 금리는 세더라도 내가 돈이 없고.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차가 진짜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잖아요. 그 느낌은 오죠. 예. 그 전화상으로만 해도 아는데 차가 당장에 진짜 딱히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소나타 산다, 그럼 나 그런 데 타야지 뭐 이렇게 오신다거나 갑자기 친구들이 차가 다 있네? 나도 차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사시는 분들.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네.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고객님은 또 그러니까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항상 상담 중에 이런 부분 말씀드리거든요. 그 월 순수익에 차량 유지비 할애 비율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 다른 것도 주거 비용이라던가 네. 뭐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네. 그럼 저는 차량 유지비 할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급여의 순수익의 40%를 초과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양산되는 카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뭐 대표님 입장에서도 내가 차 팔았는데 내가 카푸어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저희한테 속된 말로 욕도 하죠. 네. 한 번이라도 더 말려주시죠. 저희가 뭐 두 번, 세 번 어떻게 계속 말리고 있겠어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당시에는 차의 이제 구매욕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잘 안 그때는 들리시는 것 같고 네, 그냥 직진이에요. 답정 넣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할부가 난 딴 데 안 되는데 해주네 되네 하고서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나중에 후회하시고 그러면 또 괜히 이 딜러가 금리 나 비싼 거 해줬네 또 그런 얘기 하실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난감하긴 하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업 자체가 물건을 파는 그리고 이제 중고라는 그 특성상 굉장히 욕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긴 해요. 중고차 딜러라는 게. 제가 중고차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뭐 기존에 사업하다가 힘들어지고 다시 시작하면서도 주변 사람한테 중고차 영업을 하는 거를 안 알렸어요. 근데 제가 속된 말로 차쟁이라고 튜닝하고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차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저를 믿고 오시는데 굳이 안 알려도 아름아름 제 이제 개인 영업도 하고 하는데 지인분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업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네. 소개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뭐 시세보다 뭐 100만 원 비싼 거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보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멀리 보신 거예요. 팀장님은
멀리 보시고 영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요즘 그 딜러분들, 그러니까 뭐 허위 딜러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반대로 가죠.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고차 처음 하면서 20대 초반 때 시작했지만 그때 제 사수가 아닌 사수 친구분이 현재 우리 매매단지 위원장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고객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네. 그냥 그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저한테 이 뇌로 각인이 된 빨리 거죠.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거의 뭐 광고 없이 지인 고객들인데 그 지인 고객들로 인해서 파급력이 당장은 없어요. 당장 없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엄청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누구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하면 그런 문의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 기존의 딜러분들이라든지 딜러를 하고 싶은 딜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저도 강하게 어필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비자분들이랑도 상담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오늘 저는 차를 팔았지만 저는 사람을 사고 팔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그 다음에 전화 차단해놓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를 언제든지 주시면은 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도움 드릴 거고 수리 부분에서도 제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딜러라는 게 저희 이제 딜러 전산이 카매니저잖아요. 저는 그 카매니저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와닿고 저희가 차를 매입해드리고 판매를 하지만 차에 대한 진짜 책임을 지는 매니저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한테 중고차를 뭐 1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구입을 하셨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대팔 때 폐차할 때까지도 심지어 중간에 사고 났을 때도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고차 딜러, 뭐 신차 딜러도 마찬가지지만 카매니저라는 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뭐 어제도 판매하고 오늘도 뭐 상담도 하고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제가 해드리고 싶은 그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 차 파는 걸로 안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2년 돼서 차를 안 사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제가 친구면은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동생이면 동생처럼 제가 뭐 형이면은 형처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와닿았으니까 저한테 또 연결을 또 해주시는 거고 뭐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이 제 영상 시작하자마자 오셨던 분인데 할부가 좀 어려웠는데 해드렸어요. 근데 그날 같이 왔던 친구분이 또 일주일 있다 또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또 다른 친구분이 신용도가 안 좋은데 그 두 친구가 야 다른 데 가지 마.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네, 저희 그렇죠. 중고차 이쪽에도. 근데 그분들한테 가려는 걸 잡아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심지어 안 오셨어요. 비대면 무방문. 근데 공교롭게 찾는 차가 전국에 한 대 있더라고요. 수원에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가지러 가려 했더니 오후에 예약이 있다 그러는데 저 그냥 가서 바로 살 겁니다 해서 뺏어왔어요. 아이고. 근데 고객님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근데 차가. 그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네. 드린 거예요. 네. 팀장님이 고객한테 믿음을 줬고 그 소개받은 분도 팀장한테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뉘는 겁니다. 나쁜 딜러와 좋은 딜러가 있는데 나쁜 딜러는 그걸 악용을 할 것이고 좋은 딜러는 그게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비대면이지 소개지 차 잘못 팔면 욕먹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더 꼼꼼히 내가 사는 차처럼 더욱더 원래 꼼꼼히 보지만 더욱더 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믿고 해주면 그만큼 보답을 해드리면 그게 이제 정확한 영업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차 팔았을 때 할부, 현금, 뭐 카드 상관없이 뭐 저는 진짜 카드도 추천은 안 드리지만 그 여러 같은 차종을 볼 때 저희 마진이 조금 더 남는 차를 많이 팔았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기더라고요. 하자라던가 아니면 고객 불만족이라던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장사를 하고 있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긴 기준이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탈 수 있는 기준에 팔자. 내가 타기 싫으면 팔지 말자. 그러면은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팔고 싶지 않은 차가 있어요. 차는 외관이나 뭐 괜찮아. 근데 저희는 뭐 느낌이라던가 그렇죠. 차를 매일 보니까 네. 알잖아요. 네. 뭔가 불안한데 이런 차들. 그럼 안 팔고 싶은데
근데 굳이 그 차를 사겠대. 음. 그럼 저는 계약서에 특약상 하나 써달라 그래요. 저한테 하자 책임 안 할 자신 있으면 사시라고. 근데 이게 뭐 네. 법적으로 맞아요. 책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팔고 싶다는 거지. 그치. 네, 맞아요. 저도 돌려보낸 고객들이 있으니까 네. 좀 정말 팔기 싫은 차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이게 몇 근데 천만 원짜리 차인데도 정말 그 방향을 바꾸신 게 저는 터닝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네. 네,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게 저 이제 뭐 20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딱 갈려요. 딜러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 한 자리에도 오래 있었지만 이 오랫동안 있는 딜러분들 그리고 많이 자주 보이던 얼굴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가끔 보이거나 금방 없어지거나 그런 분들은 다 그냥 이 앞에서 남는 것만 그렇죠. 그냥 돈만 쫓는 분들 예,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고객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딜러들이 있지만 그래도 팀장님을 제가 이제 멀리서 봐왔을 때는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정말 영업은 정석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네. 다른 딜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출근도 안 하지? 진짜 출근 안 하는 딜러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딜러라는 게 영업인데 네. 사무실에 있는 거와 밖에서 영업하는 거와 그렇게 다가서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와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밖에 나가서 비대면으로 많이 판매하시고 하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소리, 밖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알잖아요. 네. 말씀을 저한테 미리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밖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게 정말 진정한 딜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해요. 예. 솔직히 영업 착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있고 그게 사실 영업은 아니거든요. 저도 사무실에서 해봤더니 영업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 성격에는 네이버 지식인 영업도 하루 종일 해봐도 답이 없고 뭐 광고비 써가면서도 해봐도 돈만 아깝고 근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뭐 이제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게 영업이 되니까 맞아요. 네.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중고차를 사갔던 분이에요. 네. 중고차를 팔았던 분이든 연락이 와서 혹시 지금도 하시죠? 그런 멘트가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내가 지금도 중고차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만 밝혀도 알고만 있으셔도 내가 영업은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할부로 중고차를 꼭 사야 되는데 힘드신 분들은 박 팀장님을 만나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야 피해보는 일은 없다. 정말 정직한 금액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할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특히 다른 데 뭐 알아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 선택이니까.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혹여나 하고 한 번이라도 팀장님을 만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 애초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중고차 구입에 굉장히 큰 좋은 선택을 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평을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봐왔던 분들이 뭐 수백 명이잖아요. 그렇죠. 20년이 넘도록 있었는데 수천 명 그죠. 근데 그 중에 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분이긴 해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일단 뭐 저는 뭐 오늘 저희가 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돌아보긴 했지만 진짜 차 파는 직업이 저희는 이미지가 사실상 좋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일도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 영상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 현금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이고 2차적으로는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사는 게 가장 그 차선책이고 그 다음에 할부사인데 그것도 딜러에 의해서 선택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금리 차이가 많다는 것도 이제 우리 고객분들,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알았으면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카드 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많이 권하진 않아요. 카드 구입보다는 사실 저도 할부를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할부가 나올 수 없는 신용 상태인 분들. 그렇죠. 어쩔 수 없기 카드 때문에 뭐 그때는 두세 개로 네. 뭐 나눠서 이렇게 그거는 뭐 결제하시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진짜 마지막 선택. 그러면 저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중고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할부로 구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전화는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뭐 상담 진짜 제가 판매하고 고객님들한테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차 팔고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적 인간 관계로 계속 남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화 못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뭘까요? 술 먹고 전화한 경우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를 받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비몽사몽하지만 사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얘기를 듣고 사고 대처를 어떻게 하시라고, 혹시라도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사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 꼭 남기게끔 도움 드리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보험사만 접수해도 되니까. 근데 좀 애매한 부분에서 과실 비율이 바뀔 수가 있으면 전 무조건 경찰도 부르라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카매니저인데, 그리고 사람을 팔고 사고 이 사람 당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일반 고객님들이 구입 상관없이 문의만 주셔도 그 인연은 저는 메모를 항상 남겨놔요. 전화번호에다가 어떤 차량 상담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저한테 문의 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1년 있다 전화 주죠. 아, 예전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문의 주셨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제 영업직이니까. 그래서 항상 메모를 남겨놓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차가 좋아요? 물어봐도 돼요. 저 할부 될까요? 그냥 단순 조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에 관해서는 심지어 신차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뭐 리스 렌트 할 것 없이 다 해드리고 있어서 뭐든지 다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오케이. 저한테 10원 한 장 안 남아도 괜찮아요. 그냥 구입을 하셨을 때 만족도가 일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사신 것보다 조금이라도 높으시면은 그분이 또 2년 돼서 저한테 또 소개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마음, 이 영업 스타일 변치 않고 아, 그럼요. 계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몇 년 후에는 많이 바쁘신 팀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바빴으면 좋겠는데 많이 바쁘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합류하겠지만 그때도 당부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컨트롤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고객님들한테 불만족 같은 경우는 일을 같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같이 하실 분만 저랑 나중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구입 방법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저희 영상 시간 나실 때 보셔가지고 구입에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게 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할부 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주의사항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뭐 진짜 잘못하면 허위딜로 만나는 거, 예. 허위딜로 피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도 저희가 다음에는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이제 구입할 때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할부를 할 때는 어떤 게 조심해야 될지 그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갈까요, 그러면은? 중고차 구입 시 그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허위 딜러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한번 컨텐츠 한번 잡아볼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네, 합니다. 진짜 뭐 많이들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기준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저것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아니면은 이제 뭐 문의가 오는 거를 저희가 가지고서 컨텐츠를 뭐 찍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중고차 구입하면서 꼭 이것만은 체크해보자 뭐 그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요즘은 거를 매매단지 많이들 붙여놔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대표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그리고 뭐 저희 이상모터스 대표님이시고요. 저는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박기훈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하던 것처럼 중고차 구입 시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구입하시면서도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컨텐츠 잡아가지고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이상모터스 채널과 저희 이제 싸고 좋은 중고차 없다 이 채널에서도 계속 이런 관련 중고차에 관련 정보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